좀 나갈 건데요. 앞으로 지금 몇 주 동안은 상악함수, 그 다음 달은 상악함수 그래프, 그 다음 달은 상악함수 활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좀 상악함수에 대해서 좀 할 건데 지금 여기에 일반값부터 시작하는데 호두법부터 갈게요. 알겠죠? 호두법부터 하고 그 다음 일반값 갈게요. 자, 일단은 호두법이 뭐냐면 각을 실수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60도, 30도, 뭐 90도 이런 친구들은 기호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각도기로 각을 재면 기호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뭐 어떻게 표현한다고 얘기하냐면 60분법이라고 해. 너네들이 그동안 표현했던 각도 표현 방법을 60분법이라고 하는 표현 방법이었는데 이거를 전부 다 실수로 바꿀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호두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수학자들이 약속한 이 라디안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 건데요. 라디안은 뭐냐면 어떤 이런 부채꼴이 이렇게 있었대. 부채꼴은 보통 여기가 이렇게 반지름, 여기도 반지름, 여기는 호라서 L이라는 기호를 이렇게 써요. 근데 이 중에서 R과 이 호의 길이가 다 이렇게 같아졌대. 세 변의 길이가 같대, 이런 식으로. 그때 중심각의 크기를 우리 1라디안이라고 하자, 이렇게 수학자들끼리 약속한 거야. 라디안은 얘들아 단위예요, 단위. 뭐 1cm, 1km, 1m 이런 것처럼 단위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략도 되죠. 왜냐면 1cm 우리 그냥 1 뭐 이렇게도 쓰기도 하잖아요. 라디안은 단위라서 생략도 돼요. 어쨌든 이 세 변의 길이가 같을 때 그때 중심각의 크기를 1라디안이라고 하자 라고 약속했대. 그런데 얘들아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중1 때부터 했던 거, 어떤 원이 이렇게 있으면요, 중심각의 크기랑 호의 길이가요, 살펴봤을 때 중심각이 커지면 호의 길이도 어떻게 돼요? 중심각이 커지면 호의 길이도 커지고요. 중심각이 작아지면 호의 길이도 작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우고 있어요.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비례한다, 이렇게 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만약에 R, 여기도 R, 여기도 R이면 이 지금 중심각의 크기가 1라디안이래. 중심각이 1라디안일 때 호의 길이가 R이래. 그럼 이 원이랑 좀 비교를 해볼 건데요. 원은 중심각의 크기가 원은 360도잖아요. 이렇게요. 그때 이 원을 둘러싼 이 원의 둘레는요, 2파이 R이야. 얘네들은 비례한데 이렇게 비례식을 세울 수 있잖아. 맞지? 자, 그래서 내가 얘를 비례식으로 풀면요, 360도 곱하기 R은 2파이 R 라디안이야. 이렇게 써도 되지. 맞죠? 기호, 단위니까 이렇게 잠깐,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얘들아, R 약분될 거고요. 2랑 360도 약분하면 180도는 파이 라디안이야.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얘를 잠깐 생략해서요, 앞으로 180도는 파이야 라고 외울 겁니다. 이거 얘들아 암기예요. 그래서 180도는 실수로 바꾸면 파이가 된대 라고 외울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30도는 몇 파이가 됐을까요? 180도가 파이면요. 30도는 6분의 파이. 60도는요? 3분의 파이. 이렇게 됐겠죠. 맞죠? 그럼 얘들아 90도는 뭐가 됐을까? 90도. 그래, 2분의 파이. 그럼 360도는요? 2파이야 뭐 이런 식으로 갔겠죠. 그럼 조금만 생각해볼까요? 120도는 뭐가 됐을까? 120도는 이 친구의 2배인데요. 그러니까 3분의 2파이 이렇게 갔겠죠. 150도는요? 그래, 6분의 5파이 이렇게 됐겠네요. 이렇게 바꿔서 쓰지. 뭐 당연히 문제에서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겠지만 앞으로 문제를 풀면 전부 다 요게 더 많이 나올 거예요. 호두법으로 표현된 각의 표현법이 훨씬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 하나만 외워놓으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와지잖아요. 그럼 45도는 뭘까요? 90도의 절반이니까요. 4분의 파이야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해했죠? 네, 이렇게 다 바꿔서 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자기 책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지금 1라디안은 파이분의 180도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양변에다가 파이를 곱하면 파이 라디안은 180도야. 요건데 라디안을 생략해서 이렇게 외워 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표도 다 여기 써 있죠? 맞지? 이게 나온 이유가 이것 때문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뭐 한 가지 상식을 좀 알려주자면요. 지금 자기 책에 1라디안이 파이분의 180도예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파이는 애들아 3.14159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가는 애잖아요. 맞지? 그래서 얘를 약분을 해보면 대충 1라디안은 57도 얼마 얼마 이렇게 될 거야. 57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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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뭐 알고 있으면 좋긴 한데 뭐 굳이 문제에서 거의 안 써요. 거의 문제에서 이건 안 쓰고 이것만 씁니다. 알겠죠? 네. 이제 일반각에 대해서 올라가 볼게요. 호도법은 이런 걸 의미하는데 위로 올라가서 일반각을 보면 뭐 지금 처음 배우는 친구들도 있고 이게 두 번째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기존에 라이트센으로도 한번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얘를 좀 볼 건데 일반각. 이걸 배우기 전에 요 개념을 좀 알고 있으면 편해요. 자, 어떤 시계가 요렇게 가리키고 있대. 그럼 이거 몇 시야? 지금 몇 시야 이거? 3시. 3시는 얘들아 12시를 기준으로 분침이 3바퀴 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3시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지? 근데 만약에 이렇게 시침이 없대. 이렇게 시침이 없고 분침만 남았대. 그럼 얘 지금 몇 시인지 알아? 모르죠? 그리고 얘가 몇 바퀴 돌고 여기 왔는지 알아? 모르죠? 그지? 몰라. 그걸 몰라. 이 개념을 조금 생각하고 일반각을 들어갈 건데요. 일반각에서는 얘들아 새로 나오는 용어들이 조금 있어요. 자, 새로 나오는 용어들부터 설명을 하자면 이 X축의 양의 부분 있잖아요. X축의 양의 부분을 이제부터 시초선이라고 부를 겁니다. 시초선은 뭐냐면 시작할 거야. 여기서 시작하는 선이야 라고 우리가 정한 거야. 알겠지? 자, 그런 다음에 이 좌표 평면 위에 요런 애들이 돌아다닐 거예요. 뭐 이게 여기 써도 되고 여기 써도 되고 어쨌든 이런 애들이 이렇게 돌아다닐 거야. 이런 애들이 이렇게 돌아다닐 건데 자, 이런 애들의 이름은 뭐냐면 동경입니다. 동경은 뭐냐면 얘들아 방금 전처럼 시계에서 분침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얘들아 얘는 지금 몇 바퀴를 돌고 이쪽으로 왔는지 알아 몰라? 몰라. 얘들아 항상 시작하는 건 여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시초선을 기준으로 요만큼 간 거야. 또는 어떤 애들은 쌤 얘는 시초선을 기준으로 요만큼 간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얘는 이걸 기준으로 이만큼 움직였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얘는 시초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인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향이 두 가지잖아요. 일로 가도 되고 일로 가도 되고 이쪽으로 가는 건 양의 방향이라고 할 거고요. 이쪽으로 가는 건 음의 방향이라고 할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얘들아 용어예요, 용어. 외우는 거예요, 그니까. 알겠죠? 자, 이걸 어떻게 써먹을 거냐면 이렇게 써먹을 거야. 자, 너네한테 자, 어떤 동경이 이루는 각도가 60도래. 자,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근데 이건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잘 생각해봐. 쌤, 여기서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맞아, 여기서 시작해서 60도만큼 간 거 아닌가요? 답이 60도 아닌가요? 틀렸어요. 왜냐면 얘들아 360도를 다 돌고 나서 또 갔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여기가 420도여도 말이 돼, 안 돼? 말이 되잖아. 그치? 말이 되잖아. 여기 360도 한 바퀴 다 돈 다음에 60도만큼 가면 420도도 말이 되는 친구잖아요. 그러면 답이 한 개겠어? 아니겠죠. 무수히 많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 각으로 쓰기에는 어렵잖아요. 그치? 이거 뭔가 정의가 안 되잖아요. 딱 하나로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볼 거냐면 그냥 각은 얘들아 문제에서 물어보지도 않아요. 너네한테 일반각은 뭐니? 이렇게 물어볼 거야. 일반각은 뭐니? 라고 물어보면 잘 생각해봐. 자, 이 동경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시계 속의 분침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좌표 평면을 한 바퀴 다 돌면 몇 도예요? 그래, 360도. 그런데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어.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한 바퀴, 2를 집어넣으면 두 바퀴, 뭐 0을 집어넣으면 안 돌았대. 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이렇게 돌았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여기다 그냥 1 집어넣으면 양의 방향으로 한 바퀴 이렇게 돌았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어쨌든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는데 시초선을 기준으로 양의 방향으로 60도만큼 갔어. 이게 답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내가 아까 말했죠? 얘 답을 그냥 각을 쓰세요 라고 하면 답을 정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너네한테 기본적인 이 친구 동경이 말하는 게 뭔지
위치를 일반 각을 써봐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n은 항상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없어요. 반 바퀴 돌고 60도만큼 갔어. 뭐 반에 반 바퀴 돌고 60도만큼 갔어. 뭐 이런 말은 없어요. 항상 한 바퀴, 두 바퀴, 뭐 음의 방향으로 한 바퀴, 두 바퀴. 여기다가는 정수밖에 못 집어넣어요. 여기다 2분의 1 같은 거 못 집어넣는다는 얘기야. 알겠지? 조금만 더 연습해볼게. 자, 이번에는 여기 각의 크기가 3분의 2파이래. 자, 요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쓰세요 라고 나왔어, 문제에서. 그럼 봐봐. 항상 이 말이 가야 돼요. 보통 얘들아 여기가 이렇게 60분법으로 표현되면 나도 60분법으로 쓸 거야. 근데 여기가 지금 호도법이죠. 그럼 호도법을 기준으로 쓰는 거예요. 한 바퀴 다 돌면 니들이 360도라며. 근데 360도는 몇 파이야? 그래, 2파이. 그런데 몇 바퀴 돌았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시초선을 기준으로 양의 방향으로 얼만큼 간 거야? 3분의 2파이만큼 간 거예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얘를 보통 이렇게 쓰죠. 2n파이 플러스 3분의 2파이예요. 얘네 곱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서 얘는 정수. 조금씩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좀만 더 연습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자, 여기가 45도래요. 자, 요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쓰세요 라고 한 거야. 이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쓸 건데 자, 여기가 60분법이면 나도 60분법. 여기가 호도법이면 나도 호도법으로 쓰기로 했어요. 근데 지금 60분법이니까 360도를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요. 이건 무조건 쓰는 거야. 이거 안 쓰면 무조건 틀려요. 무조건 쓰는 거야. 자, 그런데 이 문제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쌤 얘는요. 시초선의 기준으로 이만큼 간 거예요. 라고 얘기해도 맞는 말이죠. 근데 여기가 180도잖아요. 그리고 여긴 45도예요. 그러면 총 몇 도 간 거야? 양의 방향으로? 225도 움직였어요. 라고 대답하면 되잖아요. 맞지? 근데 난 이렇게 생각할 거야. 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음의 방향으로 요만큼 갔어요. 라고 얘기해도 되잖아요. 맞지? 음의 방향으로 얼만큼 간 거야? 여기 90도, 여기 45도자? 그럼 얼만큼 움직인 거예요? 135도 움직였어요. 이렇게 말해도 되죠? 둘 다 답이에요.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표현하는 방법을 이렇게 표현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이게 기본적인 일반각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거 쓸 수 있니? 이게 무슨 말을 뜻하니? 이거 의미를 잘 알아먹어야 돼. 말했죠? 너무 중요한 건 이게 항상 따라다녀야 돼요.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 이거 안 쓰면 무조건 틀려. 알겠지? 꼭 써야 돼. 이거예요. 근데 얘들아, 그래서 좀 팁을 주자면요. 여기 있는 뒤에 쓰는 각도 있잖아요. 여기 뒤에 쓰는 각도는 숫자가 작을수록 편해요. 그러니까 니들이 만약에 여기다가 390도 막 이렇게 써버려. 이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네가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하나 볼게요. 자, 다음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쓰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얘들아 630도는 우리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360도를요 한 바퀴 돌고요 360이니까요 270도 더 간 거예요. 이렇게 써도 되죠. 맞죠? 그러면 얘들아 이 동경은 몇 사분면이 있는 동경이니? 막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문제에서. 근데 지금 이 친구는요 몇 사분면이 있지 않아요. 왜냐면은 얘가 말하는 게 뭐냐면 360도를 한 바퀴 돌고 양의 방향으로 얼마큼 간 거야? 90, 180, 270이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딱 동경이. Y축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몇 사분면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근데 이 문제 볼게요. 옆에 거. 1140도는요. 360도를 몇 바퀴 돌까요? 3바퀴 돌고요. 얼마큼 더 가야 돼요? 1080을 빼주면요. 60도만큼 더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몇 사분면에 있는 동경이니? 라고 물어볼 거야. 그럼 잘 생각해봐. 3바퀴 돌고요. 양의 방향으로 얼마큼 간 거야? 60도만큼 갔대요.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몇 사분면 위에 있는 동경이에요? 1사분면 위에 있는 동경이에요.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내가 만약에 얘를 360도 곱하기 뭐 2 했어. 그럼 여기다가 720을 빼면 얼마겠어요? 420도잖아요. 보통은 이 뒤에 있는 친구들을 봐주면 몇 사분면에 있는지 감이 오는데 여기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가 몇 사분면에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잘 계산이 빠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n자리를 크게 만들어주고 뒤에 있는 친구가 작아져야 몇 사분면에 있는지 감이 빨리 올 거예요. 하나 더 해볼게요. 자, 마이너스 855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친구는요, 360도를요, 뭐, 음의 방향으로 두 바퀴 돌고, 그럼 마이너스 720이죠? 720을 빼주면 얼마큼 더 가야 돼요? 마이너스 135도만큼 더 가야 되잖아요. 맞지? 그럼 얘가 말하는 건 무슨 말이야? 시초선을 기준으로 음의 방향으로 두 바퀴 돌고, 음의 방향으로 135도만큼 갔대, 이렇게. 그럼 몇 사분면 위에 있는 동경이야? 3, 4분면 위에 있는 동경이야. 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각도가 작을수록 우리가 편하다고요. 알겠죠? 여기 있는 각도가 클수록 420도는 어디 있지? 또 찾아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가 웬만하면 360도보다 작게끔 써봐 라고 나와 있는 거야. 알겠죠?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지금 세 바퀴 돌고 60도만큼 더 갔어. 요 뜻 지금 잘 이해해야 돼요. 또 이런 식으로도 나올 거예요. 호도법으로도. 자, 다음은 일반각을 나타내세요 라고 했네요. 자, 544번 같은 거 할까요? 자, 2분의 7파이는요, 2파이를 기준으로, 얘들아, 2분의 7은 3점 얼마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여기다 1 더해가지고 4, 2, 2니까요. 4, 2분의 3파이에요.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맞죠? 맞죠? 그럼 얘는 얼마큼 한 거야? 초선을 기준으로 양의 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또 양의 방향으로 2분의 3파이만큼 갔대. 2분의 3파이는 몇 도일까? 여기까지가 몇 도예요? 90도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겠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몇 도예요? 180도니까 여기가 파이였겠죠? 또 여기까지 90도니까 여기 얼마겠어요? 2분의 3파이니까 또 동경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대.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했어?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반각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요, 대부분 이 용어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초선을 기준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서 저기 써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럼 얘들아, 지금 책을 보면은 일반각 다음에 호도법 다음에 부채꼴 호의 길이와 넓이잖아요. 근데 이 부채꼴 호의 길이와 넓이를 들어가기 전에 너무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책에 안 나와 있어. 왜냐면 우리가 보통은 일반각만 알면 풀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 근데 하도 자주 나오는 유형이라서 그냥 푸는 방법을 외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각을 배우고 나면 나오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두 동경의 위치 관계가 있거든요. 이게 책 어디를 봐도 안 나와 있어. 근데 우리가 뒤에 문제를 보잖아요? 그러면 두 개의 유형 정도가 이거와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아, 삼각함수 단원에서 무조건 이건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보면 돼. 너무 중요한 거야.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고요.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나오는데 모의고사에는 안 나와요. 좀 특이한 유형이긴 해요. 모의고사엔 이 문제가 안 나온다고 보면 돼. 근데 내신 문제엔 꼭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내신이 위주잖아요? 내신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요 유형을 푸는 방법을 좀 외울 거예요. 어떻게, 무슨 문제냐면, 예를 들면 두 동경이 일치할 때, 자, 문제 보면서 바로 갈게요. 우리 유형 4번으로 갈게요. 자, 우리가 유형 4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두 동경이 일치한대. 맞잖아.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맞지?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걸 외우자는 얘기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걸 외울 거야. 어떻게 풀 거냐면, 자, 일단 이 말이 무슨 말인지부터 이해해야 돼요. 두 동경이 일치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동경이 이런 걸 동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동경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 두 개의 동경이 일치하대. 그럼 내가 뭐 여기가 이루는 각도가 알파라고 하고요. 요 동경이 이렇게 알파를 이루는 동경과 베타를 이루는 동경이 같은 위치에 나란히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똑같은 위치에 있었다는 얘기야. 흰 색깔 동경이랑 초록 색깔 동경이 같은 위치에 있대.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푸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풀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걸 조금 더 와닿게 표현하자면요, 어떤 운동장에 사람 두 명이 이렇게 나란히 뛰고 있는 거예요. 나란히. 근데 멀리서 우리가 얘네들을 지켜봤을 때 몇 바퀴 뛰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멀리서 얘네들을 그냥 보기만 했을 때 몰라요? 몇 바퀴 뛰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누가 더 많이 뛰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멀리서 얘네를 봤을 때 당연히 모르죠. 모르는 게 정상이죠. 근데 얘가 10바퀴 뛰고 얘가 2바퀴 뛰었대. 그럼 얘네들이 몇 바퀴 차이 나는 거야? 8바퀴 차이 나는 거잖아요. 맞지? 아, 요걸 이용할 거예요. 얘가 지금 나란히 있는 거야.
근데 동경은 항상 여기 위를 돌아다니는 애잖아요. 맞지? 그런데 이 동경 몇 바퀴 돌고 여기 왔는지 알아 몰라? 몰라. 흰 색깔 동경 몇 바퀴 돌고 저 자리에 있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어떻게 풀 거냐면 이렇게 풀 겁니다. 아, 얘네 둘의 차이가 몇 바퀴 차이인지 모르겠어.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얘들아 2파이 곱하기 n인데 몇 바퀴 차이 나는지 모르겠어. 이건데 이거를 이렇게 곱해서 쓴 거예요. 당연히 여기서 n 정수예요. 지금 잘 어렵죠? 근데 진짜 푸는 방법이 다 똑같거든요. 이런 유형이 한 5개 있어요. 이런 유형이 한 5개 있는데 그게 5개가 다 푸는 방법이 똑같아. 그래서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 얘 말하는 게 이런 거야. 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랑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완전히 일치하대. 완전히 일치하대. 그런데 너네가 봤을 때 얘네 몇 바퀴 차이 나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그게 관점이에요, 지금. 근데 보통은 얘들아 우리가 아까 전에 운동장을 뛸 때 10바퀴 뛴 애랑 2바퀴 뛴 애랑 몇 바퀴 차이 나니 라고 했을 때 너네가 8바퀴 차이 나요 라고 얘기한 건 10에서 1을 뺀 거잖아요.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얘도 얘랑 몇 바퀴 차이 나는지 몰라요.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풀 거예요. 그럼 얘들아 5세타가 2n파이잖아요. 그럼 세타는 5분의 2n파이예요. 근데 항상 이 유형의 문제는 세타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어. 이 모든 문제는, 이 유형에 관련된 모든 문제는 세타 범위가 나와 있는데 이걸 여기다 뭐 할 거야? 대입할 거야. 세타 대신에 5분의 2n파이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할 거야. 그럼 얘들아 양변 파이파이 떼주고요. 양변에 싹 다 5를 곱해주면 요렇게 될 거예요. 그 양변을 2로 나눠주면 요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늘 말하지만 n은 정수예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정수 뭐밖에 없어? 1, 또 2, 그렇지.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으면 답이 뭐가 되는 거야? 5분의 2파이랑 5분의 4파이. 답이 이렇게 2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 거예요. 이렇게 풀 거예요. 자, 두 번째 유형은 이런 거예요. 두 번째 유형은 두 동경이 X축 대칭일 때 그거 지금 또 상황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어떤 동경이 이렇게 생겼는데 동경끼리 X축 대칭이라는 건 다른 동경이 여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X축 대칭이라는 건. 근데 항상 얘들아 여기가 시초선이에요.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노란 색깔 동경은 요만큼 갔어 라고 얘기해도 되지. 그치? 그럼 내가 요 각을 베타라고 해볼게. 이렇게. 근데 얘들아 내가 X축 대칭시킨 거니까 여기 영역의 넓이랑 여기 영역의 넓이가 어때? 같겠죠? 그럼 내가 잠깐 여기 알파라고 써도 돼? 안 돼? 돼요. 그럼 눈으로 보세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 도야? 그렇지. 알파 더하기 베타가 360도인데 이렇게 써도 되지. 근데 얘네 몇 바퀴 차이 나는지 알아 몰라? 몰라. 항상 이거 따라 붙어야 돼. 항상 따라가는 거예요. 항상. 아까 전부터 계속 썼죠? 항상 따라가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문제에서 예를 들어서 자, 이 문제 똑같이 변형해서 만약에 일치가 아니라 X축 대칭이래요.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랑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서로 X축 대칭 관계래. 그림으로 표현하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내가 방금 말했어요. 여기 영역이랑 여기 영역의 넓이가 어때요? 같아요. 그럼 내가 잠깐 여기 세타라 놔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럼 세타 더하기 6세타가 몇 도? 360도. 세타 더하기 6세타가 360도니까 이렇게 쓸 건데 얘네 몇 바퀴 차이 나는지 몰라. 근데 솔직히 이렇게 써도 돼. 그냥 뭐 이렇게 써도 되고 바로 이렇게 써도 문제될 게 없어요. 2파이 안 쓰고. 왜냐면 잘 생각해봐. n이 정수래. n이 정수래. 그럼 얘들아 여기다 n 대신에 0 집어넣으면 2파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다 n에다 1 집어넣으면 2파이 나올 거잖아요. 정수 아무거나 다 집어넣으면 결국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같은 말이야. 결과가 계속 같아졌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되고 문제될 건 없는데 요렇게 가볼게요. 그럼 7세타가 2n파이래. 그럼 세타는 7분의 2n파이야 라고 쓰면 이걸 여기다 뭐 하자고요? 대입. 그래서 정수 n 뭐 있는지 찾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볼 거예요. 유형 5번도 볼게요. 유형 5번. 유형 5번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세 번째. 두 동경이 Y축 대칭일 때 자, 어떤 동경이 요렇게 생겼대. 그럼 얘들아 얘가 Y축 대칭이라는 거는 다른 동경은 요렇게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시초선의 기준으로 이만큼 갔어 라고 얘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여기 영역이랑 여기 영역의 넓이가 어떻겠어? 같아. 그럼 내가 잠깐 여기 알파라 써도 되잖아.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 도야? 180도. 180도는 파이라면서. 그런데 얘네 몇 바퀴 차이 나는지 몰라. 늘 쓰는 거예요. 됐죠? 요거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제 문제 가볼게요. 자, 지금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서로 y축 대칭이라는 건 뭐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이렇게 생겼대. 그런데 시초선을 기준으로 이만큼 간 거잖아요. 그치? 근데 여기 영역의 넓이랑 여기 영역의 넓이가 같을 거 아니야. 서로 y축 대칭 관계니까. 그럼 여기 세타라고 잠깐 써도 된대. 그럼 세타 더하기 5세타가 몇 도라고요? 180도라고요. 그런데 몇 바퀴 차이 나는지 모른다고요. 그치? 그러면은 6세타가 얘 파이로 묶으면 2n 플러스 1의 파이야 라고 써도 되죠. 그럼 세타는 뭐라 쓸 수 있어요? 세타는 6분의 2n 플러스 1의 파이예요 라고 써도 되잖아요. 그럼 이거 여기다가 뭐해? 대입. 항상 범위가 나올 거야. 항상. 범위에다가 대입하는 거야. 그럼 0, 6분의 2n 플러스 1의 파이.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그럼 파이 떼주면요. 양변 6 곱할게요. 0, 2n 플러스 1. 그 다음 3. 양변 1 빼면 2n, 2. 양변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 n, 1이에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정수 뭐밖에 없어? 그래.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답 얼마야? n 대신 0 집어넣으면 답 얼마야? 그렇지. 6분의 파이. 몇 번에 있어요? 2번. 이렇게 간다고. 조금씩 감이 오죠? 어떻게 푸는지? 요거예요, 요거. 근데 얘들아, 물론 이 공식들을요, 다 외워도 좋아요. 다 외워도 좋은데, 이런 공식 5개가 있어. 그럼 상황마다 외울 수가 없잖아. 좀 헷갈릴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보통 늘 문제를 풀 때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거거든요. 그림 그리면 너네 얘 더하기 얘가 180도인 거 눈에 보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늘 따라다니는 애고. 그래서 보통은 나는 그냥 그림 그리는 걸 추천해. 왜냐면은 외우기가 너무 빡세니까요. 알겠죠? 자, 4번째. 두 동경이 원점 대칭일 때. 자, 원점 대칭이라는 건 이런 얘기예요. 자, 어떤 동경이 이렇게 생겼대. 자, 그런데 뭐 이렇게 가도 되고요. 이렇게 가볼까요? 자, 원점 대칭이라는 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잖아요. 그지? 그래서 얘를 일직선일 때 이렇게도 많이 표현해요. 일직선일 때 이렇게 쭉 일선 모양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노란 색깔의 동경은 시초선의 기준으로 이만큼 갔어요 라고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럼 잘 봐봐. 잘 봐야 돼. 알파에서 베타를 뺄 거예요. 알파는 요만큼이고요. 베타 요 조금이에요. 알파에서 베타 빼면 몇 도야? 그렇지. 180도. 그런데 몇 바퀴 차이 나는지 몰라. 이렇게 할 거예요. 5번째. 두 동경이 y는 x 대칭일 때. 자, 이건 얘들아 이거야. 헷갈리면 안 돼. 자, y는 x 하나 그릴게요. 자, 어떤 동경이 여기 있대요. 이렇게. 그럼 이걸 y는 x 대칭시키면 요렇게 갔을 거 아니야. 그치? 요렇게 접을 거니까요. 맞아요? 그러면 주황 색깔의 동경은 이만큼 간 거네요. 시초선을 기준으로. 그런데 y는 x 대칭했으니까 요 영역의 넓이랑 요 영역의 넓이가 어때요? 같아요. 그럼 내가 잠깐 여기 알파라고 놔도 돼요.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몇 도야? 그래, 90도. 90도는 2분의 파이. 그런데 몇 바퀴 차이 나는지 몰라. 됐죠? 이걸 지금 쓸 거예요. 이 5개를. 자, 부채꼴 호행 길이와 넓이는 얘들아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웁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데 중학교 1학년 때는 얘들아 우리가 호도법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도법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공식을 좀 알려주는 거예요. 자, 부채꼴은 보통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여기가 반지름, 여기가 호인데 보통 L이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호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냐면요. 원래 부채꼴은 어떤 원의 일부잖아요. 맞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 원의 둘레는 뭐예요? 원의 둘레. 2파이 R이잖아요. 여기 중심각을 세타라고 하면 360도 중에 원은 여기가 360도일 거 아니야. 그 중에 이만큼만 궁금해. 이게 중학교 1학년 버전이에요. 중1 때 이렇게 외워요 우리가. 자, 근데 우리가 오늘 배웠잖아요. 360도는 2파이라고. 자, 2파이는 약분 되네요. 그래서 호의 길이를 R세타야 이렇게 외울 겁니다. R세타 반지름의 길이랑 중심각을 곱하지. 근데 얘들아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30도라고 나와 있고 여기가 3이래.
근데 얘네들이 곱해서 90도라고 쓰기도 뭐하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보통 60분법이 아니라 호도법으로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호의 길이 구하세요 라고 하면 6분의 파이랑 3을 곱해서 답이 2분의 파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답을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도 마찬가지예요. 자, 넓이는 보통 S라고 많이 씁니다. S. 자, 근데 우리가 중1 버전으로 어떻게 구했었냐면 이 원의 전체 넓이는 파이 r 제곱인데 나는 지금 360도 중에 이만큼만 궁금해 라고 푼 게 중1 버전. 근데 오늘 우리 배운 건 2파이래. 그럼 파이 약분이 되잖아요. 그럼 뭐 남았냐면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나온 거 맞죠? 그래서 2분의 1 r제곱 세타야.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중심각 하재. 외워야 돼요. 근데 내가 얘를 2분의 1 r 세타 아닙니까 이렇게? 근데 r 세타는 호의 길이 공식이잖아요. 그래서 공식 두 개예요. 2분의 1 r l도 된대. 그 두 개 외우는 거야. 거기 자기 책에 나와 있죠? 공식이에요. 공식. 호의 길이 그리고 넓이 공식 이거 외우는 겁니다. 외우는 거예요. 외워서 푸는 거예요. 뒤에 있는 문제를 좀 몇 개 볼게요. 자, 1번부터 갑시다. 자, 다음 중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3, 4분면에 있는 것은 이거 아까 앞에서 연습했어요. 자, 우리 420도는요. 360도를 기준으로 한 바퀴 돌고 60도만큼 더 갔대 라고 써도 되잖아. 이게 420도잖아요. 그럼 얘들아 얘 무슨 말이야? 한 바퀴 돌고 시초선을 기준으로 양의 방향으로 60도만큼 더 갔대. 그럼 몇 사분면에 있는 동경이에요? 1사분면에 있는 동경 이렇게 푼다고. 알겠죠? 여기 1사분면에 있는 동경이래. 자, 2번 870도는요. 360도를 두 바퀴 돌고 720인가 150도만큼 더 가야 된대. 그럼 이거 무슨 말이야? 두 바퀴 돌고 나서 시초선을 기준으로 양의 방향으로 150도만큼 더 갔대요. 그럼 몇 사분면에 있는 동경이야? 2사분면. 그러니까 뒤에 있는 애들만 보면은 대충 몇 사분면이 있는지 확인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숫자가 작을수록 좋다고요.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1560도는 그럼 얘는 360도를 4바퀴 돌고 4바퀴 돌면 1440인가요? 120도만큼 더 갔대. 그럼 몇 사분면에 있는 동경일까? 2사분면. 이렇게 됐겠죠. 그지? 자, 마이너스 750도. 자, 얘는요. 360도를 기준으로요. 음의 방향으로 두 바퀴 돌고 음의 방향으로 30도만큼 더 가면 되지 않냐? 그럼 이런 얘기잖아요. 음의 방향으로 두 바퀴 돌고 음의 방향으로 30도만큼 더 갔대. 몇 사분면에 있는 동경이야? 4사분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이너스 1610도는요. 360도를 음의 방향으로 4바퀴 돌면 마이너스 1440도예요. 그러면 다시 음의 방향으로 170도만큼 더 가면 나오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추선을 기준으로 음의 방향으로 4바퀴 돌고 다시 음의 방향으로 170도만큼 갔대. 이렇게. 몇 사분면에 있는 동경이야? 3사분면. 이해했죠? 풀 줄 알아야 돼요. 답이 5번입니다. 2번. 자, 세타가 2사분면의 각이래요. 자, 우리 2사분면의 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단 얘기예요. 이러한 동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얘들아 여기에 위치하려면 여기가 90도잖아. 여긴 180도잖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90도, 여기까지 180도. 그러면 일단 세타라는 친구는 쌤 2분의 파이랑 파이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잘 찾았어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틀렸어. 왜 틀렸을까? 90도랑 180도 사이에 있는 친구만 2사분면에 있을 수 있어? 아니지. 한 바퀴 더 돌고 여기 와도 되잖아. 두 바퀴 더 돌고 여기 와도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 몇 바퀴 돌았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그거 항상 따라다녀야 돼요. 항상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요? 이거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 세타에 보면 저렇게 쓰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건 그냥 세타가 아니라 3분의 세타래. 그럼 양변을 싹 다 뭘로 나눠야 돼요? 3으로 나눠줘야죠. 3으로 나눠주면 3분의 2n 파이 6분의 파이 3분의 세타 그 다음에 3분의 2n 파이 플러스 파이야. 얘 한 번에 3으로 나누면 이렇게 쓰겠죠? 근데 얘도 통분해서 쓸까요? 6분의 4n 파이 플러스 파이야. 자, 근데 아까부터 말했지만 얘는 언제나 정수예요. 그럼 얘가 지금 몇 사분면 위에 있는 동경인지 확인을 하려면 n에다가 정수를 아무거나 집어넣어 보는 거야. 아무거나. 그냥 니들 원하는 거. 작은 게 당연히 편하겠지?
자, 0 좀 집어넣어 볼게요. 0 집어넣으면 여기가 6분의 파이고요. 3분의 세타가 여기다 0 집어넣으면 파이인가요? 0 집어넣으면 3분의 파이인가요? 이렇게. 그럼 몇 선면에 있는 동경일까? 30도랑 얘 30도잖아요. 30도랑 60도 사이에 있는 동경은 몇 선면에 있어요? 1선면. 이렇게 됐겠죠. 자, 얘네다가 1 집어넣으면 자,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6분의 5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파이예요. 자, 그럼 150도랑 파이 사이는 몇 선면 위에 있는 동경이에요? 몇 선면? 2, 4분면. 2도 집어넣을게요. 자, 2 집어넣으면 6분의 9니까 2분의 3파이. 그 다음에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3분의 5파이예요. 자, 2분의 3파이 얘들아 270도야.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야. 여기랑 여기 사이니까요? 몇 사분면 있는 거야? 4사분면. 그럼 얘들아 벌써 존재할 수 없는 사분면 몇 사분면이에요? 그렇지, 3, 4분면. 이런 식으로. 하나만 더 집어넣을까요? 3 집어넣으면 얼마냐면요. 6분의 13파이부터 3 집어넣으니까요. 6, 7파이예요. 근데 얘들아 6분의 13파이는 2파이를 한 바퀴 돌고 6분의 파이만큼 더 간 거 아니냐? 그럼 얘 몇 사분면이 있는 거야? 30도잖아요. 그렇지. 다시 1사분면에 간 거예요. 계속 1, 2, 4, 1, 2, 4를 왔다 갔다 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3, 4분면에 존재할 수가 없어.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죠? 요 범위 쓸 때 이거 꼭 써야 되고요. 정수 집어넣어봐서 반복되는 점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사분면에 존재할 수 없는지 찾는 거예요. 됐죠?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너무너무 쉽습니다. 자, 이 문제 풀어볼 때 보통 어떻게 빨리 푸냐면요. 자, 기억 보면 8분의 3파이가 50도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때는 파이 대신에 180도를 집어넣어봐. 180도를 집어넣어가지고 약분 때려봐봐. 약분 때렸을 때 절대 50이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자, 니에는 여기다 180도 집어넣어봐. 그럼 약분하면은 150도 맞잖아요. 그지? 이런 식으로 빠르게 푸는 거예요. 자, 여기다 180도 집어넣으면 약분했을 때 15예요. 그럼 15 곱하기 11을 하니까 165도 맞잖아요. 자, 여기다가 180도 집어넣으면 약분했을 때 120도 해야 돼요. 틀렸죠? 자, 여기다가 180도 집어넣으면 약분했을 때 45도예요. 그럼 45에다가 7을 곱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315? 맞죠? 그치? 네. 그 다음 여기는요. 180도를 집어넣으면 약분했을 때 얼마니? 36인가요? 36에다가 4를 곱하니까요. 144도 나와야겠죠. 틀렸죠? 안 어렵죠? 네,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래서 4번이랑 5번은 아까 전에 풀었고요. 6번으로 갈게요. 자,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2파이라는 것은 얘들아 조금 호도법이 나오면 몇 도인지 생각을 좀 해보는 것도 좋아요. 3분의 2파이는 파이 대신 180을 집어넣으면 120도예요. 알겠지? 항상 이렇게 조금 생각하면서 외워주는 거야. 그냥 계속 반복하는 거야. 자, 여기가 이렇게 3분의 2파이래. 그리고 호의 길이가 4파이였대. 자, 근데 아까 전에 호의 길이 공식은 R 세타였어요. 근데 여기가 4파이고요. R 뭔지 모르겠는데 중심각이 3분의 2파이래. 이런 얘기잖아. 그럼 R에 뭐 들어가야 돼? 6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R 6 이렇게 들어가야겠네. 자, 그럼 넓이는요. 2분의 1 RL이라면서요.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4파이 해봐 라고 하니까 얼마예요? 12파이래. 그럼 B에 들어갈 말은 12, A는 6, 둘이 더하면 18 이렇게 됐겠죠. 다음. 자, 밑면에 원 모양인 반지름 길이가 3인 원이고요. 자, 모선의 길이가 9인 원뿔이 있대요. 우리 원뿔은 건널비를 구할 때 이렇게 전개도를 그려가지고 구해야 되는데 반지름이 3이고 모선이 9였대. 그럼 얘들아 원뿔에서 요 밑면의 길이는 이 원의 뭐랑 같아요? 둘레. 그럼 몇 파이예요? 6파이. 그럼 이 원뿔의 건널비 구할 때 부채꼴 넓이 더하기 원의 넓이 하잖아요. 뭐 부채꼴 넓이는요 2분의 1 R L 이렇게 간다고요. 그러니까 27파이고요. 이 원은요 9파이예요. 그래서 둘이 더하면 얼마야? 36파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안 어려워요. 얘들아 삼각함수 그냥 삼각함수 단어 있잖아요. 우리 앞으로 할 상하함수, 상하함수 그래프, 상하함수 활용 중에서 제일 쉬운 단어예요. 제일. 진짜 요것만 잘 이해하면은 동경과 이런 것만 잘 이해하면은 쉬운 단원이에요. 자, 둘레 길이가 10이래요.
자, 이렇게 L이잖아요. 그러니까 2R 플러스 L이 10이었단 얘기야. 그런데 넓이가 최대인 것의 반지름 길이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넓이가 최대일 때 반지름 길이 구해봐 라고 하는 거야. 넓이가 가장 커져야 된대. 넓이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예요. 어떻게 풀 거냐면 우리 L은 10-2R이야 라고 써도 되지. 그걸 여기다가 L 대신에 대입하면은 R에 관한 2차 함수식으로 나올 거예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로 풀어도 되는데 그게 좀 다소 귀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풀 거예요. 자, 우리 R과 L은요. 길이에요, 길이. 길이니까 음수가 될 수 없어요. 언제나 양수예요. 당연히 R도 양수고 L도 양수예요. 그럼 얘들아, 나 얘가 뭐 쓸 수 있니? 2R 플러스 L을. 이렇게. 산술기가 쓸 수 있지 않아요? 맞죠? 산술기가 쓸 수 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자,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은 넓이는 이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10이잖아요. 그럼 약분하면 5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양분 제곱하면 25 2RL RL이 2분의 25 2하고 2분의 1 RL은요? 당연히 4분의 25 2하라서 넓이의 최대값은 4분의 25야 뭐 이런 식으로 산술기하로 풀 거예요. 이해했죠? 산술기하가 훨씬 편해요. 근데 지금 이걸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넓이가 최대일 때 반지름 길이 구해봐 라고 했잖아. 그럼 이건 어떻게 풀어 우리? 보통 산술기에서 등호 언제 성립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 이거 10인데 이거 등호 언제 성립하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얘 등호 언제 성립하니? 라고 물어봤을 때 얘가 한 사람당 뭐일 때? 5일 때 등호 성립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R이 뭐일 때? 2분의 5일 때 넓이가 최대래. 지금 이것만 구하라는 얘기예요. 넓이 최대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됐죠? 맞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응용해가지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데 그거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야. 동경과 관련돼서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반지름이 R인 이렇게 원이 있대요. 반지름이 R인 어떤 원이 이렇게 있는데 R과 그 어떤 동경을 그었을 때 동경과 원이 만나는 점을 P라고 하지. 그럼 여기를 X, Y라고 하지. 이렇게. 그럼 얘들아 내가 여기다가 수선의 발 내리면 여기가 X였을 거 아니에요. 여기가 X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X. 그 다음 얘가 Y만큼 올라갔으니까 여기가 Y였겠죠. 그리고 여기가 중심각이라서 이렇게 세타라고 놓으면요. 사인 세타 뭐라 쓸 거예요? R분의 Y야 이렇게 썼겠죠. 코사인 세타는요? R분의 X야. 탄젠트 세타는요? X분의 Y야 라고 지금 자기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죠? 외우라고 나와 있는 건데 그게 사실 중3 때 다 배운 내용이에요. 그거를 그냥 동경과 관련해서 이렇게 공식처럼 만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근데 조금 정확히 말하면 여기가 좌표야. 이렇게.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쉬워요. 예를 들면 어떤 동경이 뭐 여기 있었대. 여기가 마이너스 3,4래. 그 이 동경과 반지름이 요거인 어떤 원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얘랑 만나는 뭐 여기를 뭐 세타라고 하재요. 뭐 이렇게. 그때 뭐 사인 세타 구해봐 라고 했을 때 바로 어떻게 갈 거냐면요. 지금 얘들아 여기다 수선의 발 내리면 여기가 마3이고요. 요렇게 가면 4잖아요. 그럼 길이로 따지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잖아요. 그럼 이 반지름이 얼마가 나와야 돼요? 피타고라스 쓰면 5 나와야겠죠. 그럼 바로 요 공식 쓰는 거야. R분의 Y좌표가 사인이래. R분의 Y좌표가 사인이래 해서 5분의 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뭐가 되는 거야? R분의 X좌표니까 5분의 마이너스 3 이렇게 부호가 바뀝니다. 알겠죠? 부호 따라가는 거예요. 탄젠트 세타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3분의 4야 이렇게 쓰란 얘기야. 음수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얘들아 동경이 이렇게 3, 3면 쪽으로 내려갔대. 자기가 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이래요. 그럼 이게 반지름 얼마겠어요? 요 반지름?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이면요? 6, 8이니까 여기가
10이었겠죠. 그러면 얘 사인 세타 뭐가 되겠어요? 동경 여기 있을 때 10분의 마이너스 8이니까요. 마이너스 5분의 4야. 이런 식으로 가자는 얘기야. 알겠죠? 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동경의 위치가 바뀔수록 사인, 코사인의 부호가 바뀔 거야.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요. 자, 동경이 1, 4분면에 있으면 동경이 이렇게 1, 4분면에 있으면 여기 부호가 플러스였을 거 아니에요. 그럼 R은 언제나 양수예요. 그러면 X좌표, Y좌표도 양수니까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결과가 셋 다 양수였겠지. 그지? 플러스였을 거야. 근데 2, 4분면으로 간 순간 X좌표가 음수가 되면서 코사인은 양수, 코사인 음수, 탄젠트 음수였겠지. 지금 우리 결과를 봐봐요. 그죠? 3, 4분면에 가면요. 3, 4분면은 여기 부호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면 사인, 코사인 전부 다 음수고요. 탄젠트만 양수였겠죠. X분의 Y를 하니까 마이너스가 2개라서 4, 4분면은요. 4, 4분면 얘들아 여기로 가면 여기가 뿔마 아니겠니? 이렇게. 그러면은 사인은 음수, 코사인 양수, 탄젠트 음수였겠죠. 이게 지금 밑에 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기 책에 보면은. 근데 이걸 좀 정리해 봤더니 이런 결론이 났어요. 자, 1, 4분면에서는 전부 다 양수래. 근데 2, 4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래. 3, 4분면에서는 탄젠트만 양수래. 4, 4분면에서는 코사인만 양수래. 해서 우리가 이걸 외우고 있잖아요. 올스타킹 이렇게 배운 적 있을 텐데 올스타킹 이렇게 외울 거예요. 이렇게 외울 거예요. 1, 4분면 전부 다 양수, 2, 4분면은 사인만 양수, 3, 4분면 탄젠트만 양수, 코사인 4, 4분면은 코사인만 양수. 이 표로 외우기가 너무 헷갈리니까 이렇게 외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거기 자기 책에다 써놓으세요. 조그맣게. 올스타킹 굉장히 많이 써먹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나오는 문제들을 좀 보자면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세타는 몇 사분면에 각이니? 라고 물어봤는데요. 558번은 코사인은 음수고요. 탄젠트는 양수여야 된대요. 탄젠트만 양수인 거 몇 사분면? 3, 4분면. 이렇게 되겠죠. 자, 사인이랑 코사인을 곱해서 음수가 되려면 둘의 부호가 이렇게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인만 양수인 땅은 몇 사분면이에요? 사인만 양수인 땅? 올스 2, 4분면. 코사인만 양수인 땅? 4, 4분면. 그래서 2, 4분면 또는 4, 4분면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돼요. 안 어렵죠? 네. 그러니까 부호를 잘 외워놔야 이런 문제를 풀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이런 것도 올스타킹 이용해서 풀 건데요. 자, 세타가 4, 4분면의 각이라는 건 벌써 누구 땅이야? 누구만 양수야? 4, 4분면은 누구만 양수야? 그래, 코사인만 양수인 거야. 자, 그런데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래요. 그럼 보통 우리 중3 때 이렇게 풀지 않아요?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면은 여기가 5분의 4였대. 이렇게 풀잖아요. 여기가 얼마였다는 얘기예요? 3. 그럼 사인 세타 얼마예요? 5분의? 미안해.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가야지. 여기가 3이어야겠죠? 이렇게. 그지? 예. 사인 세타 얼마예요? 5분의 3. 그럼 탄젠트 세타는 4분의 3. 이라고 하면 틀리죠? 왜요? 4, 4분면에서 사인이랑 탄젠트는 전부 다 부호가 뭐여야 돼? 부호가 뭐여야 돼? 마이너스 이렇게 가야죠. 그지? 요렇게 가는 거예요. 4, 4분면이니까요. 이럴 때 풀 거예요.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네. 그럼 마지막 하나. 여기 남았는데요. 요거 두 개 마찬가지로 조금 외워줘야 됩니다. 얘들아, 기본적으로 삼각함수 단어는 조금 암기할 게 많아요. 자, 일단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랑 같대. 왜 그런지 한번 볼 건데요. 탄젠트 세타 공식이 x분의 y잖아요. 아까 전에 했잖아요. 그런데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고 사인 세타는 r분의 y라면서요. 그럼 r 약분되면서 x분의 y야 이렇게 남잖아요. 그럼 둘이 같아. 외우는 거야. 암기. 그럼 얘들아, 탄젠트분의 1은 뭘까? 쟤를 역수로 뒤집으니까요. 탄젠트분의 1은 사인분의 코사인이야. 이렇게 응용하면 돼요. 자,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을 더하면 1이래. 왜? 한번 볼게. 자, 사인을 제곱하면요. r제곱분의 y제곱이고요. 코사인을 제곱하면 r제곱분의 x제곱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통분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한 번에 쓰면 이렇게 쓸 거거든요. 근데 이 r과 i는 여기서 나온 애잖아요.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하면은 피타고라스 써서 뭐랑 같아요? r제곱이랑 같잖아요. 그럼 여기다 r제곱 집어넣으면 약분해서 뭐가 나와요? 1이야. 외워야 됩니다. 알겠죠? 오늘 외워야 될 게 일단 파이는 180도. 처음 나왔죠? 외워야 돼요. 두 번째로 이제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우리 5개 써간 거 외워야 돼요. 세 번째로 부채꼴 호의 길이 넓이 공식 외워야죠, 당연히. 네 번째 올스타킹, 다섯 번째 요 두 개 공식 외워줘야 돼요. 알겠죠? 그럼 남은 문제 볼게요. 뒤에 넘어가서. (9번부터) 갑시다. 자, 원점5와 점 P 6,-8에 대하여 동경 OP. 동경 OP. 6,-8의 얘들아, 여기 언저리 있지 않겠니? 이렇게. 그럼 요 반지름이 얼마였겠니? 6, 8이니까요. 10이었겠죠. 그럼 사인 세타 얼마예요? R분의 Y니까요. 마이너스 5분의 4 이렇게 됐겠죠. 10분의 마이너스 8이니까요. 코사인 세타는요? 10분의 6이니까요. 5분의 3이었을 거고요. 탄젠트 세타는요? X분의 Y 하니까요. 마이너스 3분의 4예요. 이렇게 됐겠지.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으래. 얘랑 5랑 곱하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4.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5 곱하니까 마이너스 3. 여기다가 3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4. 끝. 다음 마이너스 11. 10번. 아까 전에 연습했던 거. 자, 사인이랑 코사인으로 곱해서 양수라는 건 얘들아, 둘의 부호가 같아야 돼요. 사인이 플러스면 코사인도 플러스, 사인 마이너스면 코사인도 마이너스. 자, 코사인이 양수라고 했을 때 탄젠트랑 곱해서 음수가 나오면 얘 마이너스여야겠지. 코사인이 음수라고 하면 탄젠트가 양수가 나와야겠지. 그럼 얘들아, 이런 땅 있니?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탄젠트만 음수인 땅이 있어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죠. 그런데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탄젠트만 양수인 땅 있잖아요. 몇 사분면? 그렇지, 3, 4분면. 첫 번째 건 얘들아 존재하지 않는 거야. 두 번째 건 존재하는데 언제일 때? 3, 4분면일 때. 답은 3, 4분면만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올스타킹 외워줘야 됩니다. 자, 11번도 우리 아까 마지막 쪽에 2번 나와 있던 공식 있잖아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야. 이렇게 바꿔서 써볼게요. 이렇게요. 알겠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야. 그럼 탄젠트분의 1은요? 사인분의 코사인이야. 이렇게. 자, 그럼 얘를 한 번에 통분해서 같이 쓰면 코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플러스 1이고요. 곱하기 사인 세타분의 그 다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둘이 곱할 거잖아요. 곱하면 분모가 뭐가 돼요?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얘랑 곱할 거잖아, 분자끼리. 근데 분자끼리 곱하려고 보니까 뭐예요? 한 번은 똑같은 것끼리 더하고 뺐으니까 합차죠. 그럼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앞에 거를 제곱하면 사인 제곱, 2사인 코사인 제곱, 그리고 뒤에 거 제곱하면 빼기 1 이렇게 쓰겠죠. 근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하면 얼마죠? 1. 그럼 얘랑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그러면 코사인, 사인, 코사인, 사인 약분하니까 뭐만 남았어요? 2. 요게 답이겠죠. 됐어? 12번. 요것도 앞에서 연습한 거예요. 자, 세타가 3, 4분면 각이래요. 그러니까 누구만 양수인 거야? 누구 땅이야? 누구 땅이야? 그래, 탄젠트. 그러니까 코사인이 음수인 거예요. 알겠죠? 자, 근데 코사인 세타가 얘들아 17분의 8이었다는 건 요렇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15 이렇게 들어가야죠. 피타고라스 쓰면. 그럼 요 그림상으로 사인 세타 얼마예요? 17분의 15인데요. 당연히 부호가 마이너스여야겠죠. 왜냐면 지금 3, 4분면이라면서요. 그지?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는요? 플러스고요. 8분의 15야 이렇게 써야겠죠. 그쵸? 근데 사인 세타를 역수 취급하지. 역수 취급하면 마이너스 17분의 15가 됐을 거고요. 미안해. 거꾸로 써야지. 15분의 17. 자, 그 다음에 탄젠트도 역수 취급하면 15분의 8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더하래. 더하니까 마이너스 15분의 9야 이렇게 나왔겠죠. 약분하면 마이너스 5분의 3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요런 문제들은 어떻게 푸냐? 요런 문제들은요. 앞에 나와 있는 관계식을요. 양변 제곱해 볼게요. 이렇게.
양변을 제곱해보면요. 앞에 거 제곱.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곱하기 2. 뒤에 거 제곱. 이 4분의 2니까요. 2분의 1이야. 이렇게 썼겠죠. 근데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라고요? 1. 1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이 2분의 1이래. 2 사인 코사인이 2분의 1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하면 얼마가 나왔단 얘기야? 4분의 1이 나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분배 좀 해봐. 분배하면 1 플러스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야. 이렇게 됐겠죠. 분배하면. 그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얼마라고요? 1. 1 더하기 1하니까요? 2. 플러스 얘는 이거잖아요. 이렇게. 이거 제곱하니까 얼마야? 16분의 1. 그럼 둘이 더하면 16분의 33. 이렇게 하면 끝나죠.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고요. 하나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래요. 그럼 두근의 합이 얼마예요? 지금 실제로 둘이 더하면 2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됐겠죠. 둘이 더하면. 그러면 지금 두근의 합은 얼마니?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됐겠지. 자, 근데 지금 두근의 곱은 얼마냐면요. 얘네 둘끼리 곱하려고 보니까 합차 아니에요, 합차? 그러니까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을 할 건데 그게 두근의 곱이 2분의 a네요. 그래서 내가 코사인 세타에다가 4분의 1 집어넣어서 제곱하니까 16분의 1 맞잖아. 근데 사인 세타 어떻게 구해? 이렇게 구하면 되잖아요. 코사인 세타가 4분의 1이었다는 건 여기가 루트 15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자, 그럼 내가 하는 말이 맞는지 봐봐. 사인 세타는 4분의 루트 15야. 맞을까 틀릴까?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루트 15야. 맞을까 틀릴까? 둘 다 답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세타가 몇 사분면인지 알아요, 몰라요? 지금 누구 땅에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사인의 부를 알 수가 없죠. 이해했어요? 그런데 어차피 4분의 루트 15이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4분의 루트 15이든지 간에 둘 다 제곱하지. 그럼 어쨌든 플러스를 제곱하든 마이너스를 제곱하든 결론적으로 뭐가 돼요? 4분의 루트 15를 제곱하면 16분의 1. 그렇지. 제곱하니까 문제될 게 없다 이겁니다. 알겠죠?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6분의 14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8분의 7이 2분의 a니까요. a가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4분의 7이야.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죠? 네.